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정말 오래 끌었던 북동 재개발 정비구역 고시가 2025년 3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2005년 5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됐죠.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어쩜 그렇게 북동만 쏙 빼놓고 지정됐을까요? 북동 주변의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지정된 곳으로는 계림 5-2구역의 두산지부 2차, 산수 1구역 무등산 그린앤로즈비앙, 학동 3구역 무등산 아이파크, 양동 3구역 더샵 루미트리에, 학동 4구역 노브시티, 계림 7구역 두산지부 3차, 계림 8구역 그랜드 센트럴, 풍양 2구역 교대 금호 올림, 임동 2구역 중 S클래스까지고요. 2008년 지정된 곳은 계림 3구역 하나 포레나, 우산구역 무등산 자이 금호 올림, 임동 유동구역 금남로 중우 S클래스 두산지부 더 제니스, 계림 1구역 호반 서밋플레이스, 2009년 지정된 곳은 노문구역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됐다고 해서 먼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북동 재개발이 뒤늦게 2025년이 되어서야 정비구역이 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손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2019년 광주에도 재개발 붐이 일어나다 보니 북동 재개발부터 쪼개기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쪼개기가 많다 보면 결국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많아지게 되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의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당연히 사업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이런 현상은 북동뿐 아니라 뒤늦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동서장, 지산 1구역, 산수 3구역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북동 재개발입니다. 북동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이 아닌 사전공공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공공기획이란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다른 곳은 콩이 되든 밥이 되든 냅뒀잖아요. 왜 북동에만 사전공공기획으로 진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민들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하고, 두 번째는 광주시에서 보존해야 될 근대문화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5년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2018년 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했더라도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1년 첫 번째 경관심의는 반려되었고 2022년 두 번째 경관심의에는 재검토되어서 소위원회로 수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받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사전공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이었던 겁니다. 결국 2023년 광주시에는 북동 사전공공기획팀이 꾸려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사례연구, 타당성 검증, 계획 원칙 세부과제 결정과 간담회,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후속 일정은 시원스럽게 진행되었고 2024년 12월 26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보완을 거쳐 2025년 3월 14일 드디어 북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사전공공기획팀까지 꾸려서 받게 된 북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순수하게 계획과 절차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사실상 광천동 재개발만 하더라도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니 공공기여가 엄청 늘어났던 거 지난번 영상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광천동 재개발의 협의를 통한 결과는 첫 번째 약 2200여 평의 토지를 내놓아야 됐고, 두 번째는 교량 추가 및 시민아파트 공원 조성으로 420억 정도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 북동 재개발은 처음부터 사전공공기획팀에서 진행하다 보니 공공으로 내놔야 할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계획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공성이 올라가면 사업성은 떨어지고 사업성이 올라가면 공공성이 떨어지는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고시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북동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는 총 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은 총 면적 13만 6,250제곱미터 중 아파트가 건축될 획지 1과 획지 2는 총 면적의 58%입니다. 나머지 32%는 정비 기반 시설이나 존치, 종교, 근생부지일 건데요. 왠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면적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똑같은 상업지에 건축되는 임동 유동구역, 계림 1구역, 계림 3구역과 비교해봐도 북동 재개발에 정비 기반 시설로 들어가는 공공기여가 2배나 많습니다. 공공기여로 포함되는 면적은 도로가 6,800여 평, 공원이 4,000평, 학교는 2,100여 평, 기타 450평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면적도 2,100여 평으로 엄청나죠? 공공기여가 많아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데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인허가권을 무기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당장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격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추정 비례율입니다. 총 수입은 1조 6,894억, 총 지출은 1조 3,980억, 종전자산 총액은 2,924억이라서 추정 비례율은 104.07%가 나왔습니다. 종전자산 총액은 아마도 사업지 총 면적에서 전치구역을 뺀 나머지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가일 거라서 평균을 내보면 737만원이 나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의 경우 2024년 개별 공시지가에서 토지 면적과 보정률을 곱해 나온 것이고, 건축물은 30년 넘은 연화벽돌조 기준으로 평당 140만원으로 추정해 계산됐다고 합니다. 최근 계림 3구역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의 2배 수준으로 나왔고, 건축물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북동에 투자하신 분들은 토지 60제곱미터를 갖고 계신 분이 많다 보니 대략적인 감정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토지 공시지가는 골목길 안쪽으로는 평당 50만원 수준이지만 금남로 대로변에는 평당 1,300만원까지 나옵니다. 공시지가의 2배를 감정가로 정했다고 하니 60제곱미터의 감정가는 1,800만원에서 4억 7천만원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총 수입과 총 지출입니다. 총 수입 1조 6,894억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 상가 및 상가 용지 분양으로 나눠질 건데요. 아직 세세한 구분은 없습니다. 총 지출을 1조 3,980억이나 잡아놨지만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가 얼마에 산정된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추정 금액이고 향후 관리 처분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우선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획지 1과 획지 2로 나눠지고 각각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420.5% 이하, 높이는 160m, 49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광주의 4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광천동 호반서미 뿐인데요. 두 번째 계획은 방직공장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세 번째로 들어서게 될 곳은 광천동 재개발, 그리고 네 번째로 들어설 곳이 북동 재개발이겠네요. 다섯 번째는 타입 구성입니다. 고시문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용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3구 타입과 5구 타입으로 총 918세대이고 이 중 81세대가 임대 아파트로 건축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 중형 아파트는 76 타입과 84 타입으로 총 1554세대이고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는 116 타입과 129 타입으로 총 307세대입니다. 소형은 34%, 중형은 54%, 대형은 11%로 구성되어 소형 비율이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형이 줄어들게 되면 총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니 사업성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구성은 금제로를 기준으로 남쪽 획지 1과 북쪽 획지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이즈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두 개 블럭의 인기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하철 1호선 이용과 수창초등학교를 도보거리에 이용한다는 측면과 롯데백화점 등 상가를 이용한다는 측면, 획지 1이 획지 2에 비해서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 조망이 확보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공원 및 문화시설이 북동성당 쪽인 획지 1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획지 2보다는 획지 1의 인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사비는 오르고 아파트 값은 폭락하는 상황에 당장 입주할 수도 없는 입주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광주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단지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입니다. 84타입 기준으로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과 제일 풍경채가 탑을 달리고 있지만, 두 번째는 화정동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세 번째는 임동 금남로 중우에스 클래스 두산유도 제니스, 네 번째는 우산동 무등산 자이어울림, 다섯 번째는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와 수안동 호반 1차와 대방 6차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인프라 풍부한 좋은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 최고급 커뮤니티로 건축되는 재개발 아파트는 광주의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상위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은 무너져버린 상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재개발 입주권에 묻지마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올라버린 상황에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높다 보니 입주권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동 재개발에 투자해보고 싶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 기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면 북동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빠르게 받았지만 공공기여로 인한 출연이 상당하니 조합 설립까지는 서둘러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공공기여로 받은 정비구역 지정이 무색해지니까요. 집안 싸움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돈 쓰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죠.
따라서 북동 재개발은 빠르게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쳐서 사전 공공기획 덕분에 빠르게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